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2일 오전 10시 11분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예측한 대로 미국 대법원이 몇 시간 전에 트럼프 측 텍사스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을 간단하게 기각했습니다. 기각이라는 것은 이게 심각하게 무슨 심리도 하지 않고 이것은 사건이 되지 않는다 하는 판단을 해가지고 기각했는데 판사가 9명입니다. 9명 전원 일치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대 의견을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고 보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저도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주장이 워낙 엉터리고 해가지고 미국 언론이 토탈 조크다, 완전한 우스개다 또는 넌센스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 기각 이유도 간단합니다. 이것도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의 선거가 텍사스에 어떤 법률적 손해를 끼쳤는지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 하면은 그런 걸 법익이 없다 이런 거죠. 법적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텍사스 그 검찰총장, 이 사람은 또 부패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팩스턴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엉뚱한 소송을 제기한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로부터 잘 보여가지고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사면 받으려고 한 것이다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검찰총장이 난데없이 4개 경합주에서 바이든이 다 당선됐는데 그걸 무효로 하고, 그 다음에 주의회에서 선거인단을 뽑도록 해달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황당무계한 혹세무민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지금 한 18개 주 검찰총장들이 이 사람을 지지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100명이 넘는 미국 하원 의원들이 이 사람 편을 들어서 같이 동조하는 이런 모양새로 소송을 끌고 가니까 하나의 우스개로 취급되어야 할 소송이 꽤 무게가 있는 소송으로 커졌습니다. 트럼프는 또 공개적으로 미국 대법원이 나서가지고 이 부정선거로 망해가는 조국을 구해달라는 호소까지 했습니다. 더구나 9명의 미국 대법원 판사 중에서 3명을 자신이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6대3으로 공화당 성향이 많은 대법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이 이게 그야말로 조크 수준이었으니까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음모론자들은 애초롭게도 여기서 무슨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 해가지고 아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참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음모론자들, 특히 지난 4월 총선 사전 투표 그리고 개표 과정이 완전히 조작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트럼프와 함께 동반 몰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 진정한 우파 자유진영이 앞으로 제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황당무계한 내용을 이게 소개를 해드리려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소송 내용이 허무맹랑한 겁니다. 다만 미국의 이 주 그리고 연방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교과서는 됩니다. 요새 미국 대선 과정을, 그리고 트럼프가 불복한 데 대해서 미국
시스템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걸 무효화시키는 과정을 다 지켜보면은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 2022년 대선 때도 트럼프와 같이 지금의 트럼프를 본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은 그게 문재인 대통령인지 아니면은 2022년 대선에 출마해가지고 낙선한 민주당 후보가 될지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트럼프의 이 플레이북을 그냥 가져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 소송하고 저기 소송하고 해가지고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고 선관위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 법원에 가져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과연 어떻게 될까?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야당 후보가 크게 이겨도 이게 불공정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뒤집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럼 그 뒤에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걸 진압한다고 해가지고 내전적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까지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미국의 기자들, 주류 언론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판사들, 그리고 주 단위의 이 공무원들, 특히 선거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공화당원이면서도 양심을 지킨 주지사, 선거 주무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가공의 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딥스테이트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하는데 그럼 딥스테이트가 누구냐 이름만 대보라 하면 말 못하죠. 다만 워싱턴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CNN 같은 주류 언론, 그리고 빅테크, 큰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구글과 이런 아마존 같은 이런 큰 기술 기업이, 그리고 군대, 이런 또 워싱턴에 있는 정통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봐 가지고 딥스테이트가 나를 몰아낸다 하고 자기는 약자인 것처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애국자 힘이 판명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트럼프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저렇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게 정말 딥스테이트인데, 딥스테이트란 말은 앞으로 번역을 잘 해가지고 진짜 애국자가 딥스테이트라 하는 것도 이제 이번에 공부가 좀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이 받아들여지면은 미국이라는 국가 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즉 미국에는 주의 독립성이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스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스테이트는 보통 다른 나라에 있을 때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연방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는 그 주의 법 체제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는. 그런데 텍사스 검찰총장이 난데없이 4개 경합주에서 법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바이든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었다. 이걸 대법원이 막아주세요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공화당 사람들을 몰아붙이니까 이렇게 바보들의 대행진이 시작되었는데, 이번에 기각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석은 새끼줄을 잡고 저 인수봉 오르려고 하던 이 공화당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결과가 내년 1월 조지아주에서 예정된 상원 의원 두 사람을 뽑는 결선 투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약 민주당이 두 석을 다 차지해버리면 상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든이 굉장히 국정을 운영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갈 가능성을 지금 굉장히 공화당이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워낙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 있으니까 트럼프에게
방귀를 들었다가는 자신의 정치 생명이 위태롭다 해가지고 완전히 하이제킹 상태입니다. 어떻게 링컨을 배출한, 아이젠하워를 배출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닉슨 같은 대전략가가 있었던,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을 배출한 그 공화당이 어떻게 트럼프와 같은 이런 거짓말쟁이에게 하이제킹 돼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빠졌느냐. 더구나 황당무계하고 좀 의시시한 이 음모론을 펼치는 세력과 결탁이 되었느냐. 이걸 보면서 역시 정치인들은 용감하기가 어렵고 정직하기가 어렵구나. 이것은 정치의 속성이구나. 미국 같은 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정치적 뿌리가, 민주주의의 뿌리가 약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어린 한국의 민주주의도 수많은 도전을 앞으로 겪어야 되겠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게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게 아니고 보편적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단원의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2월 14일 다음 주에는 선거인단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그 결과는 306대 232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1월 6일에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를 해가지고 펜스 부통령이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펜스가 참 곤혹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1월 20일 트럼프는 백악관을 떠나야 합니다. 연말에 트럼프가 자기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로 가서 아예 안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식에 참석 안 할 것이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의 선거의 아름다운 전통,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축하 전화를 하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일 경우에는 백악관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시작하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또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아마 미국 사람들은 그 트럼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와 특히 선거 불복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에 의한 이 음모론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나쁜 것이냐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음모론과 민주주의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이제는 음모론입니다. 한국에 우파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이 음모론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음모론으로부터의 해방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음모론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동안에 퍼뜨렸던, 올려놓았던, 썼던 글을 지우든지 거기에 수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영원히 남습니다. 글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글 하나 잘못 썼다가 친일파로 참 억울하게 몰리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합니다.